어머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네가 감히 나한테. 72세 생일 그날 박순자의 손에서 떨어진 머그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어머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죠. 뜨거운 커피가 발등을 적셨지만 그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탁 위엔 케이크 대신 양도 서류와 이사 견적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종이 위에 며느리의 붉은 네일이 가지런히 닿아 있었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나가야 하니?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 듯했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내 곁에서 그저 침묵하고 있었죠. 아들아, 넌 뭐 하는 거냐? 엄마 말이 들리지 않니? 그 순간 박순자는 깨달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등졌다는 것을. 평생을 이 작은 도시에 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답니다. 그때부터 민수랑 단둘이 살았죠.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착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서울로 취직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내 아들도 사람답게 사는구나 싶었죠. 그곳에서 수진이를 만났대요.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땐 참 고왔어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잘할게요. 민수랑 저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는 진심이라 믿었죠. 하지만 함께 살게 된 첫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부엌에 그릇이 두 벌씩 놓이더니 냉장고에도 어머니 것, 우리 것이라는 메모가 늘었죠. 그렇게 벽이 생겼어요. 이해하려 했지만 그 다름이 점점 거리가 되어갔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순자는 찌개를 끓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 씨, 오늘은 나가서 먹자. 집에서 냄새 너무 배잖아. 그 말에 민수가 잠시 머뭇거렸죠. 박순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몇 날 뒤 박순자가 좋은 배추를 사왔을 때도 그랬어요. 김장 조금만 담그자 했더니 수진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김장을 해요. 그냥 사 먹으면 되죠. 그 말이 맞지만 박순자의 마음이 이상하게 텅 비었어요. 김장날은 우리 가족의 오랜 전통이었거든요. 손녀 예린이 생일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순자가 손수 떠서 선물한 옷을 수진이 뜯으며 멈췄죠. 아, 어머니, 고맙긴 한데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입어요. 그때 처음으로 박순자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될까? 하고요. 어느 날 밤, 며느리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더니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씨,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어요. 우리도 이제 독립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박순자의 가슴을 쿡 찔렀어요. 그 뒤로 아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어색해졌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박순자는 마음을 다잡고 아들에게 직접 물었어요. 민수야, 이 집 팔자는 게 사실이니?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죠. 엄마,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도 사정이 있어. 사정? 그 사정이 엄마 내쫓는 거니?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아직 아들이 나를 완전히 등지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죠. 우연히 거실 서류 더미 속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그 밑에는 잔금 입금 확인서가 함께 있었죠. 거기엔 이미 거래가 끝난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내 아들은 이미 나 모르게 집을 판 거였어요. 손이 떨려 그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눈앞이 흐려져 글씨가 번져 보였죠. 밤이 깊었어요.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랍 속 서류들을 꺼냈어요. 남편이 남긴 집문서와 통장, 낡은 사진첩, 낡은 보자기 하나를 펼쳤어요. 그 안에 남편의 시계, 가족사진 몇 장, 옛 통장 몇 권을 차근차근 넣었죠. 그것들이 제 전부였답니다. 그 외엔 남은 게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민수가 뒤늦게 쫓아와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 어디 가세요? 박순자는 고개만 돌렸어요. 더 이상 말할 말이 없었죠. 너희가 말했잖니. 나 혼자 있는 게 편할 거라고.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어요.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때보다 더 서늘했던 건 제 마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박순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봤죠. 늦가을 하늘은 참 높고 맑았는데 제 마음은 바닥에 가라앉은 돌덩이 같았어요.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 어머,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시장에서 자주 보던 김씨 아주머니였어요. 그 말에 박순자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김씨 아주머니 가게 옆방에서 신세를 지게 됐어요. 작은 반지하방, 습기 찬 벽지, 낡은 전등. 아주머니 너무 불편하시죠? 제가 내일 방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반지하방 습기 찬 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은 따뜻했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했죠.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김씨와 함께 시장으로 갔어요. 손이 가만히 있으면 더 허전해서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섰죠. 아이고, 어머니 손이 너무 빠르셔서 오늘은 제가 일찍 끝냈어요. 그 말에 박순자는 오랜만에 웃음이 났어요. 아직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싶어 너무 기뻤어요. 그날 이후 박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도심 외곽의 밭과 창고, 낡은 건물과 풀밭뿐이었지만 그곳에 가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새벽마다 텃밭에 나가 풀을 뽑고 낮엔 반찬을 만들었어요. 시장 사람들 도움으로 작은 텃밭을 일구고 창고 일부를 개조해 할머니 손맛 반찬 가게를 열었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음식을 맛봤어요. 여기 된장찌개 맛이 옛날 맛이네요. 김치가 진짜 살아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잃었던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어느 날 뉴스 지역 프로그램에서 혼자 반찬 가게를 일구는 할머니의 이야기로 박순자를 취재하러 왔어요. 카메라 앞에서 손이 떨렸지만 기자분이 말했죠. 어머니의 삶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그 말에 박순자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시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지역 특산품 경연대회 참가 모집.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김씨 아주머니가 등을 툭 치며 말했죠. 어머니 된장 솜씨면 상 타요. 나가봐요. 박순자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며 준비했어요. 직접 띄운 된장, 매실청, 그리고 손맛 가득한 밑반찬들을 챙겼죠. 대회 날 시장 사람들도 응원하러 와줬어요. 심사위원들이 제 음식을 맛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왔어요. 무대 위에 조명이 밝아졌죠. 최우수상, 박순자 어르신의 시골된장 한 상 차림. 그 순간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대 위에서 상장을 받으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 해냈어요. 시장 사람들의 박수가 크게 울렸어요. 그 박수가 제게는 마지막 인생의 응원처럼 들렸답니다. 그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어요. 지역 신문에 박순자의 사진이 실렸고 SNS에서 할머니의 반찬 가게가 화제가 됐대요. 며칠 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찰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뒤돌아보니 민수였어요. 그 뒤에 수진이도 서 있었죠. 순간 박순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신문에 어머니 사진이 나왔어요. 축하드리러 왔어요. 그 말이 고마워야 하는데 박순자의 마음 한켠이 아렸어요. 수지는 조용히 박순자 앞에 서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낯설던지요. 처음으로 그 아이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분인 줄. 그땐 제 욕심만 생각했어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죠. 박순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 노력하는 마음이야. 수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바람에 흔들린 간판의 작은 종소리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반찬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시장 사람들은 저를 순자 어머니라 부르며 먼 곳에서도 찾아왔죠.
어떤 분은 편지까지 남기셨어요. 할머니의 된장찌개 먹고 용기 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그 문장을 읽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루는 시장에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뒤돌아보니 예린이었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세상이 환했어요. 수진과 민수도 함께 서 있었죠. 어머니, 주말마다 예린이랑 오려고요. 이 근처 전세 얻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 말에 박순자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데워졌죠. 할머니, 이제 우리 반찬 가게 같이 해요. 제가 계산 도와줄게요. 시간이 더 흘러 반찬 가게 간판 아래엔 작은 나무 팻말이 하나 더 걸렸어요. 순자 할매와 예린이의 손맛. 시장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며 웃었죠.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인생의 가치를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작은 상자 안엔 그녀가 적어온 편지들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그동안 갚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 글을 읽는데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조용히 자신을 맞이했죠. 남편 사진 앞에 촛불을 켜며 속삭였어요. 여보, 결국 가족은 서로를 다시 찾게 되나 봐요. 그 불빛이 흔들리며 마치 남편이 잘했다고 말해주는 듯했어요. 요즘은 자주 웃어요. 나이 들면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다만 내가 그 온기를 느낄 여유가 없었을 뿐이죠. 손님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티셨어요? 버틴 게 아니에요. 살아낸 거죠. 버틴 건 멈춘 거고 살아낸 건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된장찌개를 떠서 내밀죠. 그 냄새가 퍼지면 사람들은 꼭 미소를 지어요. 저는 오늘도 된장 냄새가 가득한 가게 문을 열며 조용히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집이에요. 그 말 뒤엔 언제나 제 진심이 숨어 있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